2016년 파이널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1승 3패의 수세에서 드라마틱한 커리어 첫 우승을 맛본 어빙은 겨우 23살에 불과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공격 부문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선수였고 1년 후 친정팀을 떠나면서 홀로서기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보스턴에서는 데뷔 1, 2년 차의 선수보다 미성숙한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 이후 브루클린에 합류해 마음이 맞는 슈퍼스타끼리 뭉쳤으나 결국 두 번째 우승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플레이오프에서의 부상이었지만 잦은 기행을 일삼으며 프로 선수로서 농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무책임한 스탠스를 취하는 사이 한창 전성기를 구가했을 5년의 시간을 허비했고 선수로서 어빙의 가치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2022 플레이오프에서는 소극적인 플레이로 일관하며 부진했고 보스턴 셀틱스한테 스윕패를 당하며 여론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카이리 어빙은 2010년대 슈퍼스타들 중 유일하게 플레이오프 무대에 남아 커리어 두 번째 우승을 위한 두 개의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경기장에서는 여전히 뛰어난 실력에 더해 적극적인 수비 참여로 투지를 불태우고 코트 밖에서 언론과 팬들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가 사랑했던 엉클 드류로 돌아온 카이리 어빙의 최근 행보를 리와인드해 봅시다. 정규 시즌을 앞두고 듀란트가 트레이드 요청을 철회하자 어빙은 1년 잔류를 선택해 브루클린은 둘을 믿고 2-2-3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어빙의 기행은 이번 시즌에도 여전했습니다. 시즌 초반 2승 6패라는 저조한 스타트에 반유대주의 다큐멘터리를 SNS에 공유하면서 8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처음에는 사과를 거부하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사과하는 업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도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나은 건지 시즌 초 논란을 딛고 11월 말에 복귀한 어빙은 매경기 2-30득점을 책임지는 하이라이트 제조기 모드로 돌아왔고 자체 휴업하는 날 없이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 팀의 1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팀에 녹아들면서 농구에만 집중하나 했는데 2월 초 돌연 트레이드를 요청하면서 브루클린과의 사이도 틀어질 대로 틀어졌습니다. 연장 계약 조항에 출장 경기에 따른 옵션을 넣은 것에 석이 나간 듯 했고 결국 2월 5일 이대호 트레이드를 통해 댈러스 매버릭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제일런 브런슨을 뉴욕으로 보내고 독박 농구 중이던 돈치치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빙은 꼭 필요한 영입이었는데요. 댈러스 합류 후 어빙은 돈치치가 빠진 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과 함께 2연승을 이끌었고 평균 27득점과 50% 이상의 야투효율을 보여주며 코트 안에서는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빙 영입으로 인해 보내야 했던 디니리와 핀니 스미스의 수비 쪽 공백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빙 합류 후에도 댈러스의 경기는 패배로 마무리되는 날이 더 많았고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도 못하는 성적으로 23-24 시즌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댈러스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자원을 내보내고 데려온 어빙을 20경기 렌탈로 끝내기엔 손해가 막심했기에 오프시즌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치치 어빙 체제를 믿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빙 역시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니코 해리슨 단장과 자신의 롤모델인 제이슨 키드 감독의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재계약은 매우 쉬운 결정이었다고 우호적인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리고 모처럼 정말로 어빙이 농구에만 집중하고 돈치치가 MVP에 버금가는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 댈러스는 잠시 서부 컨퍼런스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허나 어빙이 동료에게 깔리는 무릎 부상에 얼마 지나지 않아 손가락 부상까지 입으며 20경기가량 아웃되었고 주전 센터 라이블리의 부상까지 겹쳐 2월달 댈러스의 순위는 서부 8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트레이드 마감 기한에 맞춰 데니얼 게퍼드와 PJ 워싱턴을 영입하며 프런트코트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최상위권에 위치한 OKC를 상대로도 두 선수는 시원시원한 덩크를 찍어대며 돈빙 듀오의 패스를 정확하게 마무리해줬고 특히 게퍼드는 33연속 야투 성공이라는 기록을 쓰면서 팀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줬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부상을 털어내고 복귀한 어빙은 승부처에 비수를 꽂아대며 후반기 댈러스의 연승 행진에 제대로 시동을 걸어줬습니다. 그중 특히 화제가 된 것은 왼손 마무리,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던 덴버전, 경기 종료 직전 요키치를 넘기는 왼손 훅슛으로 클러치샷을 꽂아 넣으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즌 막판 휴스턴전에서는 한때 22점 차까지 끌려가던 경기를 시즌 최다인 48득점을 기록하면서 짜릿한 연장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중 25점을 4쿼터와 연장전에 기록했을 만큼 경기 막바지에 갈수록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월 초부터 16승 2패라는 압도적인 상승세로 치열한 서부 컨퍼런스에서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고 1라운드에서는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 4번 시드 LA 클리퍼스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클리퍼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시작하는 시리즈 1차전 분위기를 잡은 건 클리퍼스였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경기 조립뿐만 아니라 3점슛 6개를 터뜨리면서 1옵션으로 활약했고 주바치까지 20점 15리바운드로 댈러스의 인사이드를 허물었습니다. 댈러스는 돈치치와 어빙이 64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으나 이 쿼터의 팀 총 득점이 8점, 둘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의 지원이 1 돈치치 수준이었기에 전반에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전부터는 레너드까지 복귀했는데 댈러스는 지난 경기의 약점은 보완하고 탄탄한 뒷심은 유지하면서 시리즈 반전을 꾀했습니다. 돈빙 듀오의 화력은 여전한 상태에서 PJ 워싱턴과 데릭 존스 주니어의 지원 사격이 더해져 높은 3점 적중률을 기반으로 앞서갔습니다. 반면 클리퍼스는 복귀한 레너드가 야투율 41%, 15득점으로 존재감이 크지 않았고 초반부터 잠잠했던 선수단의 야투 감각이 후반에도 살아나지 않으면서 댈러스가 3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원정승의 분위기를 댈러스는 3차전에서도 쭉 이어갔는데요. 돈치치가 20%대의 극심한 야투 부진에 시달리면서도 트리플 더블에 근접한 활약을 했고 어빙은 전반전 2득점에 그쳤으나 후반에만 19점을 몰아치면서 에이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상대도 하든, 주바치, 파웰 셋이서 61점을 합작하며 계속 추격해왔지만 정작 해결사 역할을 맡아줘야 할 레너드와 조지는 소극적인 플레이로 일관했고 유독 경기가 안 풀리던 웨스트브룩은 거친 파울 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면서 테크니컬 파울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등 댈러스에게는 호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4차전 무릎 상태가 악화된 레너드는 다시 시리즈 아웃되었지만 1쿼터부터 절치부심한 듯이 미친 슛감을 보여주는 조지와 하든의 활약을 앞세워 클리퍼스가 크게 앞서갔습니다. 전반 시점 점수차가 31점까지 벌어질 정도로 조기의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었지만 댈러스는 카이리 어빙의 40득점 퍼포먼스로 차츰 격차를 줄여갔습니다. 3점슛 6개 포함 내외강 야투율 50% 이상의 7개의 리바운드, 5개의 어시스트까지 곁들이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4쿼터 막판 기어이 역전까지 이뤄냈는데요. 특히 하든, 조지, 맨 3명을 달고 뛰어 기어이 레이업을 성공시키는 장면은 어빙의 클러치 집중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을 넘기는 조지의 터프한 스텝백 3와 하든의 아이솔에 이은 플로터 마무리 득점까지 허용하면서 아쉽게 5점 차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패배 이후에도 어빙은 클리퍼스 선수단을 리스펙하면서 레너드가 없을 때 클리퍼스 선수들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리더로서 자신이 더 잘하겠다는 성숙한 인터뷰 코멘트를 남겼고 어빙의 활약상에 대해 돈치치는 그를 실망시키고 있는 기분이라면서 자신이 더 잘해서 어빙을 도와주겠다는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LA로 넘어가 치른 5차전 루카 돈치치는 3일 전 자신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완벽한 활약으로 팀원들을 이끌었습니다. 1쿼터까진 서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나 2쿼터 막판부터 공중을 날아다니는 시원한 업템포 농구와 어빙의 속공 득점을 시작으로 댈러스가 리드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쿼터에는 돈치치가 14점을 몰아넣는 사이 클리퍼스는 5분 넘게 빈공에 시달리며 점수는 20점 차까지 벌어졌고 시리즈 중 가장 많은 득점을 쓸어 담으며 시리즈 리드를 챙겼습니다. 이제 1라운드를 마무리할 수 있는 6차전 돈치치의 외곽이 터지지 않자 적극적으로 인사이드를 공략하면서 댈러스가 먼저 앞서 나갔고 물러설 곳이 없던 클리퍼스는 파웰과 조지의 점퍼에 힘입어
전반 막판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나타난 해결사는 클러치타임, 클로즈아웃 경기 전문가 어빙이었습니다. 전반에는 야투 6개 중 1개 성공에 그쳤으나 3쿼터에 13점을 몰아치면서 다시 흐름을 댈러스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0점도 맞았겠다. 4쿼터엔 전매 특허인 현란한 드리블로 춤을 추더니 터커를 앞에 두고 스텝백 3점 슛을 꽂아 넣으면서 홈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리퍼스도 끝까지 추격해보았지만 주전 선수들의 득점이 모두 10점대 언저리로 경기를 뒤집히게 만들 히어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빙은 막판 쐐기 자유투로 30점을 올리며 클로즈아웃 경기 무패 행진 기록을 이어감과 동시에 클리퍼스의 시즌을 마감시켰습니다. 이로써 댈러스는 2년 연속으로 클리퍼스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패배의 아픔을 제대로 갚아줬습니다. 다음 2라운드에서 만나게 된 상대는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루키들이 똘똘 뭉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1차전은 홈팀 썬더의 3인방 셰이, 홈그랜, 윌리엄스가 66점을 합작한 반면 댈러스는 어빙을 제외하고는 저조한 야투율로 일관하며 2쿼터부터 리드를 내줬고 리바운드까지 압도당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조기 퇴근 후 벤치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어빙과 돈치치는 쿨하게 더 잘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2차전 돈치치는 무릎 부상을 달고 출전 강행 중임에도 공수 양면으로 완벽한 스탯을 기록하며 각성했고 워싱턴도 3점 슛만 7개를 터뜨려주며 화끈한 지원 사격으로 원정팀의 거센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어빙은 9득점에 그쳤으나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인 11개의 어시스트와 수비적인 측면에서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적진에서 귀중한 1승을 챙기고 홈으로 돌아온 3차전 돈빙이 사이좋게 22점씩 책임졌고 지난 경기 심상치 않은 슛감을 보여줬던 워싱턴이 27점을 쓸어 담으며 댈러스가 3쿼터부터 앞서 나갔습니다. OKC도 셰이의 31점 활약을 앞세워 4쿼터 막판 턱끝까지 쫓아왔지만 클러치타임 어빙은 100%의 야투율로 환상적인 돌파 마무리를 보여줬고 정규 시즌 덴버전을 생각나게 하는 왼손으로 쐐기를 박으며 팀 승리를 사수했습니다. 이틀 뒤 4차전 두 팀의 경기 플랜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지만 스가가 야투율 52%로 34점을 기록하고 4쿼터를 완전히 지배한 반면 댈러스는 워싱턴의 활약으로 전반에 잡은 11점 차의 리드를 돈빙이 동반부진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4쿼터 추격하는 입장에서 전체 자유투의 절반을 흘린 점이 결정적인 패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다시 이길 수 있다는 인터뷰를 남긴 돈치치는 이틀 뒤 3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로 본인의 말을 증명했고 셰이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OKC는 홈에서 끌려가다가 12점 차로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 승리로 댈러스는 지난 1라운드와 똑같은 승패를 기록하게 되었고 홈에서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클로즈아웃 기회를 잡게 되었는데요. 수세에 몰린 OKC는 여전한 스가의 득점에 주축 선수 5명이 모두 고른 득점 분포를 보이며 전반 종료 시점 16점 차로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3쿼터부터 댈러스는 허슬과 리바운드 사수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데릭 라이블리 2세가 15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내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고 돈치치는 29득점 트리플 더블, 어빙 역시 3점슛 4개 포함 22점으로 살아났습니다. 4쿼터 종료 20초를 남기고 스가와 홈그랜에게 엘리웁을 허용하며 한 점 차로 뒤지는 상황에서 워싱턴이 3점 파워를 얻어내 치열했던 승부를 1점 차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어빙은 클로즈아웃 경기 14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면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순간에는 확실한 승부사임을 증명했고 댈러스는 2년 만에 다시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 당연시 여기던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성숙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만나게 되는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을 꺾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앞서 상대한 팀들보다 분명 더 탄탄한 전력을 갖춘 팀이지만 댈러스 역시 벌써 2번의 업셋을 일궈내며 저력을 증명했는데요. 과연 7년 만에 컨파 무대에 돌아온 카이리 어빙이 하위 시대의 반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